네,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계속해서 또 각 포지션별로 풀 체크를 하고 있고, 아시안 게임 대표팀 중 또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포지션 중 하나가 바로 또 미드필더 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고, 현재 홍현석 선수는 A 대표팀에 데뷔를 하면서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. 이와 더불어서 과연 삼선에서는 어떤 선수가 될지도 상당히 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. 과연 어떤 선수가 이강인 그리고 홍현석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수비형 미드필더에서의 변화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강인, 홍현석은 뭐 8번 내지는 10번 정도의 자리에서 뛰어주는 선수고, 홍현석이 8번, 이강인이 10번 정도 자리에서 뛰면 그 6번의 자리를 누가 맡아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보이는 상황인데요. 사실 기존의 권혁규 선수가 6번 롤의 최적임자로 또 판단이 됐습니다. 하지만 최근에 보면 이 권혁규 선수는 박스투박스의 8번 롤이 조금 더 맞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. 물론 이 연령별 대표팀 레벨에서는 권혁규 선수가 가진 피지컬만으로도 6번 롤에 적합한 또 임무를 수행해낼 수 있겠지만, 이 권혁규가 6번 롤보다는 8번 롤에 조금 더 적응이 돼 있다면 어떤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뛸지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, 현재 전문 6번 롤을 보는 24세 이하 자원 중 최적의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봉수라는 생각을 합니다. 김봉수 그리고 정호연이 지난 경기에서 이제 3선 내지는 2.5선에서 플레이를 해주면서 중국과의 6월 친선 경기에서 뛰기도 했었는데요. 다만 이렇게 돼 있다 보니 와일드카드의 기용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. 예를 들면 뭐 백승호 그리고 원두재 이런 선수들이 또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런 상황에서도 3선을 제외하면 뭐 2.5선 내지는 2선 자리에서는 점점 더 유망한 미드필드 자원들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. 중요했던 미드필드 자원에 또 한 줄기 빛이 되어오는 선수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타나고 있고, 이강인과 홍현석만으로 축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받쳐줄 만한 선수가 상당히 중요한데, 2.5선 내지는 2선에는 오히려 와일드카드의 기용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끔 만드는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문제의 포지션이죠. 3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2월 영상에서는 권혁규를 중심으로 해서 이진용과 이수빈 선수가 서브 자원으로서 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명단에 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. 지금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이진용 선수가 아닌 김봉수 선수가 그 서브 자원, 특히 두 번째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. 뭐 사실 김봉수 선수는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자, 우선 권혁규 선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까지는 이 3선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폼을 보여주던 선수입니다. 다만 최근에는 박스투박스 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. 지금 보면 울산 현대가 박용우 선수를 또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권혁규 선수에 대한 3선 대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권혁규 선수는 일단 3선으로서의 이미지가 좀 강한 선수인데, 최근에 보면 3선도 3선이지만 박스투박스 롤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게 권혁규 선수의 어떤 사용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? 사용에서의 효율적인 모습을 보려면 8번이 오히려 맞나?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면서 권혁규를 6번에 기용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, 이 피지컬이 너무나 좋고 3선에서 보여줬던 플레이들이 그냥 8번에서 그냥 최근에 좋다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권혁규 선수는 아시안게임에서는 충분히 또 6번 롤, 그리고 뭐 소속팀으로 돌아와서도 언젠가는 또 6번 롤 다시 볼 수 있는, 뭐 최근에도 그렇긴 하지만 뭐 어쨌든 6번 롤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말이 필요 없는 뭐 셀틱에서도 노리고 있었던 그런 굉장히 유망한 자원이고 국 문제까지 해결했기 때문에 권혁규 선수는 뭐 큰 뭐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명단에 승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선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 선수에 대한 서브로는 역시 김봉수 선수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제주의 백스리의 스토퍼에서 센터백이 많아진 상황에 이젠 중앙으로 들어갔습니다. 사실 뭐 이창민, 최영준 뭐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 김봉수는 이 중앙의 투미들에서 주전이 될 수는 없었을 수 있겠지만, 뭐 최영준 선수는 부상을 당했고 이창민 선수는 입대를 하는 이 상황에 김봉수 선수가 상당히 큰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게 현재 제주 유나이티드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, 황선홍어의 새로운 주전 3선 자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충분한 선수고, 183이라는 키는 뭐 3선 미드필더로서는 좀 작지 않냐라고 확인을 할 수 있지만, 이 선수의 다부진 체격을 보면 그런 이야기는 쏙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선수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
제주에서는 23경기 뛰면서 상당히 주전으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고요. 황선홍호에서는 지난 6월 친선 경기 2경기 모두 뛰면서 또 아주 나쁘지만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또 김봉수 선수가 얼마나 성장할지도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. 과연 김봉수가 명단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지속적으로 좀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수빈 선수인데요. 전북 현대로 이적한 이후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않습니다. 사실 포항에서의 모습, 뭐 예를 들면 뭐 2022년 뭐 그런 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삼성에도 나쁘지만은 않겠지만 전북으로 와서 뛴 경기 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수빈이 아시안 게임 명단에 들어갈 수 있을까? 라고 어떤 질문을 받는다면 자신 있게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수빈 선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아시안 게임 명단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뭐 최대한 많은 노력을 통해서 들고자 할 텐데 일단은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2.5선, 2선을 엮어서 그냥 중앙 미드필더로 보면 6명의 선수가 2월 영상에 또 풀에 있었습니다. 이강인, 홍현석, 고영준, 고재현, 구본철, 김봉수가 있었는데요. 김봉수는 여기서 이제 3선 자리로 들어갔고 고재현 선수는 오히려 윙어 자리에, 구본철 선수는 약간은 빠져있고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와 있는 모양새를 현재 상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인원은 한 명 줄어들었고 이강인, 이제는 PSG의 이강인이 됐고요. 홍현석 그리고 고영준 이 3명의 선수는 유지가 되어 있는 가운데 종호연과 오재혁 선수가 그 한 명의 자리 내지는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중앙 미드필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강인 선수죠. 2019년 20세 이하 폴란드 월드컵에서 출전을 해서 골든볼을 받았던 정말 사실 골든볼을 받았다는 건 그거죠. 이제 이 선수 정말 세계적인 유망주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은 선수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바로 또 그런 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빅리그의 빅클럽으로 이적을 했고 더 이상 유망주에만 머무르지는 않는 선수라는 게 최근 이적 상황에서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아시안게임 레벨에서는 그 어떤 선수와 비교해도 클래스를 뭐 이 선수의 클래스에 대해서 논할 만한 그런 뭐 대적할 만한 선수는 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. 지난 2022-2023 시즌 라리가에서는 평균 평점이 7.13 정말 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. 이제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게 될 이강인 선수를 아시안게임에서 만나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PSG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겠지만 파리 생제르맹도 역시 315억이라는 정말 큰 돈을 써놓고 선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실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에 뛰지 못한다면 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또 이강인 선수의 가치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우리 KFA와 함께 조금 더 좋은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. 그렇게만 된다면 이강인은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하다 라는 이야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넘어가면 홍현석입니다. 벨기에 헨트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 이제는 A대표팀에서도 얼굴을 보이게 됐고요. 이강인 선수에 가렸지만 역시 클래스가 굉장히 높은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. 지난 2022-2023 시즌 주필러리그에서 평균 평점이 7.16 사실 리그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오히려 홍현석이 또 이강인보다 지난해 평점은 높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지난해 정말 많은 경기 헨트에서 뛰었고 이적하자마자 헨트의 중심이 돼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 그에 힘입어서 A대표팀에도 승선을 해서 데뷔전까지 치른 선수가 바로 홍현석 선수입니다. 홍현석 선수 역시 뭐 헨트와 이야기만 잘 된다면 충분히 아시안게임 대표로 들어가서 본인의 능력을 잘 보여주고 운이 좋다면 또 그들의 실력만 온전히 발견될 수 있다면 역시 군 문제 해결이 가능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뭐 홍현석 선수의 어떤 승선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자 이제부터는 이제 국내 선수들로 넘어갑니다. 바로 고영준 선수가 그 시작인데요. 전형적인 테크니션 유형의 굉장히 재능이 많은 정말 다재다능한 미드필더입니다. 사실 체격은 연령별 대표팀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체격은 프로 무대에서 버티기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상당히 다부진 체격이거든요. 키는 작지만 또 근육도 상당히 잘 만들어놨고 특유의 테크니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 테크니션들은 키가 크면 오히려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키가 작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. 그런 점들이 이 고영준에게는
오히려 테크니션으로서 그들이 고영준을 무시할 때 고영준은 더 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,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고영준 선수가 증명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지난 6월 친선 경기에서 부상을 좀 크게 당한 듯 보였지만 뭐 동해안 더비에 출전을 한 거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. 고영준 선수 역시 정말 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승선이 좀 유력한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, 고영준이 궁금하다면 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고영준 선수 잘하니까요. 한 번쯤 또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음은 정호연입니다. 오지오 게임이 그 정호연이 아니라 광주FC의 정호연인데요. 굉장히 전술적인 지능이 좋은 선수입니다.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광주FC의 이정효 감독의 축구는 상당히 전술적인 머리가 없다면 잘 따라가기가 어려운 축구인데, 그 과정에서 매우 영리하게 움직일 줄 알고 미드필더에서의 어떤 압박 스탠스의 강도를 굉장히 많이 높여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정호연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 이 황선홍 감독이 압박 전술 내지는 뭐 기본적인 전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분들이 더 많다고 좀 생각할 수가 있고, 개인적으로도 살짝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, 정호연 선수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전술적인 머리를 통해서 또 위치를 파악하는 머리를 통해서 압박 기조에 좀 더 좋은 능력을 또 첨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현재 광주에서 상당히 좋은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고,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셀틱 이적설도 나왔을 정도로 정호연은 상당히 주목을 받는 유망주 중 한 명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 넘어가면 오재혁입니다. 전북현대 오재혁은 전북으로 이적한 이후에 부상으로 인해 아쉬운 시간이 있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만큼 상당히 충분히 아시안게임 대표팀에도 승선을 할 수 있을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, 부상 문제로 인해서 2023년에는 이 7월 10일 내지는 7월 9일 기준으로는 4경기밖에 소화를 하지 않았습니다. 6월 친선 경기 포함해서 4번 소집이 됐지만 뭐 공식 경기에서는 아직 경기를 뛴 적은 없고요. 사실 이 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재혁 선수를 넣기는 했지만 오재혁 선수 자체의 어떤 선발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라는 점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오재혁이 부상이 없었다면 참 또 괜찮게 사용이 됐을 것 같은데, 이런 점은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. 자,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까지 갔는데 이제는 와일드카드 풀 2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백승호 선수가 조금 더 유력한 상황이긴 하지만 원두재 선수 역시 빼놓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2명의 선수를 모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. 일단 첫 번째는 원두재입니다. 김천 상무에서 현재 뛰고 있고, 뭐 김천 상무에서는 정말 또 많은 경기 뛰면서 뭐라고 좀 말씀을 드릴까요? 이 원두재 선수는 뭐 센터백, 수비형 미드필더 가리지 않고 좀 경기를 많이 뛰었고, 그러면서 좀 폼이 안 좋아진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지만, 사실 뭐 한 개 포지션에 좀 그대로 두고 일정 시간의 휴식을 주면서 또 경기를 뛰게 한다면 2021년 후반 그리고 내지는 뭐 2022년 초중반, 2022년 초중반 좀 힘들었나요? 어쨌든 뭐 폼이 좋았을 때의 원두재를 다시 한번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는 뭐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을 만한 피지컬을 갖고 있는 선수가 또 원두재이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삼선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가 또 원두재 선수인데요. 다만 이제 폼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다면 와일드카드는 바로 백승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. 백승호는 뭐 전형적인 6번 미드필더 스타일은 아니지만 연령별 압박 레벨에서는 부담 없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뭐 이제 후방 플레이메이커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 선수는 뭐 수비형 미드필더로 지금 써놓긴 했지만 사실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 있고, 나아가서는 뭐 더 위쪽에서도 경기를 뛸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승호 선수가 들어간다면 이 벌티성은 원두재 못지않게 혹은 원두재 그 이상으로 상당히 또 좋은 보탬이 될 만한 자원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A대표팀에서도 상당히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, 전북현대에서도 괜찮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백승호 선수가 뭐 어디 아프거나 하지만 않는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원두재보다는 약간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수가 들어갈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아시안게임 대표팀 이제 미드필더를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. 이강인과 홍현석이 굳건한 주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어떤 선수가 뛸지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. 저 역시 굉장히 또 주목이 되는데요. 과연 어떤 선수들이 미드필더에서 좋은 활약 보여줄지 아시안게임에 끝까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